네, 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강의가 좀 늦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본의 아니게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계속 엉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프고 한 거 여러분들 이해는 해주시겠지만 지금 좀 목소리 이상하죠? 왠지 몸이 다 나을 때까지 강의를 안 올리고 있으면 제가 제 스스로한테 지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올리려고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일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요. 맨날 그죠? 시작하는 시간 인정하고 시간이 왜 이래? 예, 왜 또 안 나와? 예, 나오네요. 예, 12시 5분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애쓰고 있다는 거 알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아주시라고. 자, 보죠. 우리 이제 스텝1 1권에 70쪽 펴시면 돼요. 여기부터 어문 규정 해가지고요.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것들 나오고요. 맞춤법 문제는 여전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원 열기 한번 보시죠. 한글 맞춤법의 원칙, 뭐 원칙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에 따른 표기, 그러니까 어떻게 적는 게 바르게 적는 것인가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 2, 3번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 기출문제 보세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를테면은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낱말을 국어사전에 올림말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면 해가지고요. 사진에 올라가는 순서 같은 거 물어보는 건데 출제 빈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거니까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정말 문제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즉 어떻게 적는 것이 바르게 적는 것인가 규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규정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선택지에서 정확하게 적은 거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나온다면 맞춤법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출제 빈도 상이고요. 띄어쓰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띄어쓰기는 근간에 이제 출제 빈도는 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띄어쓰기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979 범주에서는요. 2020년 지방직 9급에서 마지막으로 나왔고요. 2021, 22, 23년 해가지고 현재까지 97급에 더 이상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만 이제 기본적인 것 중심으로 해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도 띄어쓰기는 너무 매달리시지 않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은요. 제가 정돈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 71쪽 한번 보죠. 한글 맞춤법의 총칙이 나와 있죠. 한번 보면 한글 맞춤법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떻게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 각각의 의미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뭐냐면 71쪽의 오른쪽에 보조란 잠깐 보실까요? 그죠?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대상으로 맞춤법을 정하는 거고 말 그대로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요. 한국어를 표준어를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라고 발음하고요. 그죠? 이 소리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나무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표준어를 소리대로만 적다 보면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표준어의 경우에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로 적을 수밖에 없죠. 우리 왜 맞춤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죠? 적은 걸 보고서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건데 그죠? 분명히 의미가 다른데도 소리가 같다는 이유로 같은 표기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를테면 우리 먹는 꼬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꼬치라는 단어에 조사 이가 붙어도 둘 다 어떻게 소리가 나요? 꼬치. 얘도요? 꼬치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경우나 소리 나는 대로만 적게 되면 예를 들면 꽃이 떨어졌어라고 했을 때 표기된 것을 보고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원칙 적용해가지고요. 이런 거죠. 표기를 보고 뜻을 파악할 수 있게 각각의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거. 원형대로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꽃에다 이 결합했을 때 소리대로가 아니라 꽃의 원형, 그 다음에 조사 이의 원형을 그대로 적어서 이제 표기를 보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가끔 이제 이 부분이 문제화 되는 게 자주 문제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요. 이렇게 기억 니은 한 다음에 적힌 형태를 보고 이게 기억의 원리에 따라 적은 것이냐 그 다음에 니은의 원리에 따라 적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것이요. 문법 체계 전체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맞춤법 총칙에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은 어떤 요소들이 결합했을 때 각각의 원형, 원래 형태를 살려 적는다.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념 플러스 한번 보시면요. 총칙 적용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글 맞춤법이 일정한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원형대로 적는 경우와 그 다음에 소리대로 적는 경우, 방금 원형대로 적는 게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원칙과 관련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원형대로 적을 때는요, 조사나 어미, 그 다음에 접사 같은 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요, 다른 형태소와 널리 결합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칙적인 결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을 결합한 합성어에서 어근 각각의 원뜻이 유지될 때, 이를테면 결합하는 양상이 규칙적이거나 그 다음에 합성어 같은 경우에 원뜻이 유지가 될 때는 원형대로 적고요. 반대로 조사나음이 접사가 특정 형태수하고만 결합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규칙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규칙적이거나 아니면 원래 뜻이 어근이나 접사가 결합했을 때 원래 뜻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체계 자체가 총 57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걸 나눠둔 거예요. 이럴 때는 소리대로 적어라. 이럴 때는 원형대로 적어라. 이걸 얘기해 주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요즘 시험에서는 이 원칙을 아주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좀 기능적으로 봤을 때 잘못 적고 있는 것들, 틀리게 적고 있는 것들만 제대로 이해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뭐 가볍게 단어별로 띄었으되 조사는 붙였으죠.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의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것을 따로 규정해 놓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서 적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맞춤법 체계에서 우리 맞춤법을 설명하려면요. 맞춤법에 쓰이는 수단들 같은 것들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자음과 모음의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자음의 순서와 이름 이런 것들 우리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요 틀에다 고정시켜 두고요. 여기에다가 그 자음을 넣으면 그 자음의 이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리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리을, 그죠? 미음 같은 경우에 미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읽는 방식을 시험에 낸 적은 없는데 요거 세 개, 이거 세 개만 예외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적는 게 아니고요.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리고 시옷 이렇게 적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훈민정음 처음 만들었을 때 한자를 활용해서 이런 자음들의 이름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원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기읍이라고 하고 싶은데 한자 발음 중에 훈이나 음 부분에 윽이라는 발음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기억, 디귿, 그 다음에 시옷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자음의 기본자 14자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모음의 순서와 이름 해가지고요. 얘는 이제 단모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훈민정음 만들 때 모음의 기본 의문이 됐던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죠. 자, 그다음에 3번에 두 개 이상의 자모의 순서와 이름 같은 경우에 나머지 이제 된소리, 그죠? 자음 중에 된소리라든가 그다음에 모음 중에 기본 모음 외에 11개 모음의 이름을 규정해 놓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올릴 때의 자모 순서입니다. 아까 대표 기출문제 1번으로 우리가 봤었죠. 뭐 어렵지는 않은데 자, 자음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기억부터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해가지고요. 히읗까지 쭉 가면 되는데 다만 각각의 예사소리와 짝을 이루는 된소리가 예사소리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들 쭉 끝나면 그 다음에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들 나오고 쌍니은 없으니까 디귿 나오고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말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음의 순서 같은 건 연상하기 어렵지는 않죠. 다만 이제 모음의 순서가 문제가 되는데 보세요. 우리 왜 교재 보면 모음에 아예, 야예, 어예, 여예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외우려면 외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단 모음의 기본자, 기본 음운 10개를 442 축구 포메이션처럼 배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왜 한국인이라면 기본 모음 10개를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야, 어, 여, 그 다음에 442로 배치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 그리고 요, 우, 유, 그리고
이 이렇게 배치하고요. 잘 보세요. 요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기본 모음에 이를 결합한 형태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어에 결합한 에, 그리고 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쪽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오 다음에는 아, 에, 이를 순서대로 결합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에 아 결합한 와, 아이의 에를 결합한 왜, 양성이니까 양성 계열로 연상하시면 되죠. 이 결합한 왜 이렇게 나오고 요 우 나오고요. 우 다음에는 어에 이를 결합한 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합한 워, 그 다음에 어이의 에 결합한 왜, 그리고 위 나오고 유 나오고요. 의와 이 사이도요. 바로 이를 결합한 거. 그래서 의에다가 이를 결합하면 의 이렇게 나오고 이로 시작하는 모음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올릴 때 초성, 중성, 종성 순으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초성, 자음 가지고 순서 파악하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요. 주로 모음 가지고 트릭을 걸죠. 자, 한국인이니까 시험에 꼭 안 나오더라도요. 상식적으로는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2쪽 한번 볼게요. 72쪽이요. 자, 일단 제가 이제 한글 맞춤법 전체는요. 크게 원형대로 적는 경우와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쉽게 생각해서 원형대로 적는 경우는 언제라고 했어요? 그죠? 뭐 결합이 규칙적이거나 그 다음에 결합했을 때 각각의 원뜻이 그대로 유지되면 원형대로 적는다고 했죠. 자, 그럼 먼저 보세요. 국의 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저하고 하면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국의 음화가 뭔지는 알죠. 그죠? 받침 디귿 티읕 뒤에 이나 그죠?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아직 우리가 반모음은 안 배웠죠. 자,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그냥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디귿 티읕을 각각 지읒 치읒으로 발음하는 건데 우리가 같은 조건 하에서는요. 그러니까 국의 음화가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국의 음화는 규칙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그죠? 받침 디귿 티읕이 그죠?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만나게 되면 언제나 지읒 치읒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이어서 얘는 어떻게 적어요? 원형대로 적어요. 물론 우리가 이 규칙을 암기하지 않아도 이미 이렇게 적고 있죠.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왜 끝에다가 그죠? 이라는 조사 결합하면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끝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미 적을 때는 어떻게 적습니까? 각각을 원형대로 그죠? 끝과 이 해가지고요. 끝, 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형을 밝혀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얘는요. 틀리게 적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미 우리가 맞게 쓰고 있다라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원리상 그래 국의 음화라는 음운 변동 현상이라는 게 규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의 음화와 관련된 단어들은 적을 때 원형대로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만 이제 우리 왜 앞에서 보지 않았던 게 희가 울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보세요. 지금 거치다 같은 거 보시면 우리 거치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음운 변동 현상 적용을 보면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일단 어떻게 돼요? 티읕으로 축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면 본능적으로 이 발음 겉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합니까? 거치다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 여기서 잡아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받침 디귿 다음에 형식 형태소 히가 왔을 때는 이렇게 자음 축약 일어나고 국의 음화가 일어나서 거치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역시 이런 현상도요. 같은 조건 하에서 언제나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원형대로 그냥 거치다 이렇게 적어 준다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디귿 소리 받침.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왜 시옷이라든가 지읒 같은 경우는요. 음절 끝에서 다 뭐로 소리가 나요? 그렇죠.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큰 원칙을 따라가면 그죠? 디귿으로 소리 나는 애들은 다 디귿으로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발음 자체가 디귿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관습적으로 시옷으로 적어왔던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형태 알아보기 익숙하니까 원형대로 시옷으로 적으라는 겁니다. 관습, 즉 옛날부터 그렇게 적어왔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규칙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관습은 규칙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단어 한번 보자고요. 뭐 나와 있어요? 덧조고리, 그 다음에 돗자리, 그리고 뭐 있습니까? 우더른. 우리 왜 덧조건이나 돗자리나 우더른 같은 게 적을 때요. 디귿으로 잘못 적지 않죠. 설마요. 야, 주말에
한강 가서 치맥하자. 돗자리 네가 챙겨와. 만약에 남친이나 여친이 돗자리 챙겨오라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적으면 헤어지세요. 그래서 관습적인 범주여서 외울 필요 없고요. 잘못 적고 있는 단어들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세요. 모음 예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규정 한번 볼게요. 개, 례, 매, 패, 해의 모음, 이중 모음 예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중 모음 예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분히 한번 점검해 보죠. 그러면 소리대로 적는다는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중 모음 예로도 소리 나고 에로도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어에 대해서 표기 방식이 두 가지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 주는 겁니다. 그냥 이중 모음 예인 애가 애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래 형태대로 뭐로 적는다. 이중 모음 예로 적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표준 발음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기준 결과는 뭐냐면 이중 모음 예는 다르게 소리가 나더라도 언제나 뭐로 적는다? 예로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이중 모음 예여서 발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예로 적는 애들 중에 헷갈리는 것들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핑계 같은 거. 그죠? 얘는 어휘 자체가 중요한 어휘가 되는 거죠. 그죠? 핑계는 명확하게 뭐로만 이중 모음 예로만 적는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적어서 트릭을 걸겠죠.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그러면 원래부터 A인 친구들은 뭐로 적는다? 애로 적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원래부터 애여서 애로 적어야 되는 애들 중에 중요한 단어들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게시판. 그죠? 얘는 게시판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휴게실. 휴게실 아니고요. 얘는 원래부터 단모음 애로 적는 애입니다. 그죠? 게시판의 게자가 한자 걸 게자고요. 휴게실의 게자는 이거 쉴 게자입니다. 그래서 휴게실도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표준 발음법 같은 거 복잡하게 연결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개념 플러스 그래. 이중 모음 예 같은 경우가 애로 발음되는 경우들이 표준 발음법에 있구나.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핑계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이중 모음 예로 적는 애들이기 때문에 적을 때는 이렇게만 적고요. 게시판이나 휴게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여기에 들어있는 개에 단모음 애가 들어가 있는 애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야 한다라는 거. 이런 거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 발음법이 어쩌고 저쩌고 갖다 설명 붙이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거 다 싹 끊어버리시고요. 그냥 어휘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핑계, 게시판, 휴게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4번에 모음의 같은 경우도요. 좀 다른 발음이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얘도 원리는 이런 겁니다. 원래부터 이중 모음 의인 애들은 이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언제나 뭐로 적는다? 언제나 의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든가 희망이라든가 한이 발음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이중 모음 의로 썼던 애들이기 때문에 의 적을 때요. 그다음에 희망 같은 경우도 희망 그리고 한이바람 서풍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중 모음 의가 들어간 형태로 적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표준 발음법 자체를 묻는 문제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맞춤법과 관련해서 기준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볍게 처리할 수 있죠. 결론은 뭐예요? 그죠? 원래부터 이중 모음 예인 애들은 적을 때도 예로만 적고 원래 A인 애들은 어떻게 A로만 적고 원래 의인 애들은 어떻게 의로만 적는다는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쉽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체언과 조사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체언은 조사와 구별해서 적는다. 이때 어문 규정에 이제 구별해서 적는다라는 것은 각각의 원래 형태, 즉 원형대로 적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규정에 맞춰서 이미 적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떡이라는 명사에 이라는 조사 결합하면 그죠? 떡이 이렇게 발음하기는 하는데 이제 원리를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 왜 주격조사 이와 가 중에요. 이와 가 중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그죠? 앞말이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붙기 때문에 이때는 소리대로가 아니라 각각을 원형대로
이렇게 적어준다는 겁니다. 자, 쉽죠? 다음 페이지 6번에 어간과 어미도 한번 보세요. 어간과 어미도 구별해서 적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뭐예요? 그죠? 얘도 어미가 붙는 양상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적는다. 그죠? 어간과 어미 각각을 원형대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우리 먹다의 먹이라는 어간에 어라는 어미가 붙게 되면 당연히 거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간의 끝모음이 그저 오가 아닐 때는 어라는 어미가 일정하게 붙기 때문에 규칙적인 양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소리대로가 아니라 각각을 원형대로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원리 설명드리는 부분 암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5번과 6번 같은 경우는요. 떡에다가 이라는 조사 붙었을 때 이렇게 잘 쓰고 있고 잘 적고 있고 그다음에 먹다의 먹이라는 어간에 어라는 어미 붙었을 때 이렇게 잘 적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 원리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 플러스에 주의해야 할 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왜 어미 중에 이런 어미 있어요? 이를테면 경우에 따라 의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 걸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을 개라는 어미는요. 얘네들은 발음할 때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원래 형태가 리을 걸, 리을 개로 고정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원형대로 적는 친구들입니다. 규칙을 부여할 수가 없는 애고요. 원래 형태 자체가 이렇다는 걸 암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어미 중에 리을 는지라는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받침에 이렇게 리을이 들어가는 어미들은 대부분 뭐로 적는다? 예사 소리로 적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얘 같은 경우에 요거 리을이 아니라 니은으로 고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진작 공부할 걸. 발음은 된소리로 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진 어미는 형태가 뭐라고요? 리을 걸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진작에 공부할 걸이라고 발음하지만 원형대로 리을 걸 표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정말 많이 틀리는 맞춤법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따 전화할게 라고 했을 때 물론 발음은 이따 전화할게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발음일 뿐이고요. 원래 어미 형태가 뭐로 고정돼 있다고요? 리을 개로 고정돼 있는 애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적을 때 리을 개 해가지고요.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리을 는지 형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을 는 지로 고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비가 올는지 비가 올런지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 많은데요. 그죠? 이런 어미의 형태는 리을 는 지기 때문에 그죠? 는이에요. 는. 그래서 비가 리을 는 지 해서 비가 올는지 습한 발음이 불기 시작했다. 얘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리을 다음에 니은 오면 우리가 자음 동화 중에 유마 일어나가지고요. 발음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형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죠? 리을 는지. 자, 이 정도 지금 우리가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단어가 그냥 그죠? 뭐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5, 6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암기하기 힘들다고요. 맞춤법 공부 안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핵심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잘 보시고요. 7번에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이나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들 같은 경우에 맞춤법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원리만 확인하면 이런 거죠.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들은요. 보통은 접두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어근에 더하는 형태로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접두사 붙었을 때 접두사와 어근 각각의 원뜻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원형대로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헛웃음이나 새파랗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볍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역대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없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자, 그다음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근 뒤에 널리 결합하는 전미사들은요. 항상 어근과 전미사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요거 1, 2, 3, 4, 5번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얘를 바로 보세요. 예. 동그라미 1번에 높이 다듬이 벌이
2번에 걸음, 믿음, 암. 3번에 구지, 길이, 구비, 구비. 4번에 밝기, 익히, 작기. 5번에 갑지다, 넋두리, 덮개. 5번만 먼저 잠깐 볼게요. 우리 왜 갑지다 같은 경우에 갑시라는 어근에다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지다가 결합해서 규칙을 만들어 준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원형대로 적으라 라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은 정말 값진 일이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갑지다, 넋두리, 덮개 같은 거 잘 적고 있으면 그냥 확인하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문제화 되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 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해가지고 이를테면 전미사 미음 붙이는 원리 같은 건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조를 한번 보세요. 그죠? 자, 음과 미음이 붙을 때 우리 왜 이 원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문법 요소에서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는 동일한데 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죠? 복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짝을 이룰 때 의가 들어간 어미는 언제부터요? 앞말이 그죠? 이런 어미나 접사는 앞말이 예, 리을 이외에 자음으로 끝날 때 복습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을게요. 그죠? 예, 리을 이외에 자음으로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가 들어간 형태의 어미가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앞말이 리을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의가 들어가지 않은 형태의 어미, 즉 미음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걷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죠? 걷다의 겉에서요. 리을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붙는다면 음이 붙겠죠. 근데 우리 왜 걷다 같은 경우는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하면 보세요. 우리 걷다, 걷다의 결합하면 어떻게 활용해요? 걸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친구는 재밌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붙으면 받침 디귿을 리을로 쓴다는 특징이 있죠. 일상적으로 잘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붙으면 거듭이 아니라 걸음 이렇게 적게 되고요. 우리가 뭐 한 걸음, 두 걸음 했을 때 잘못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 보세요. 그러면 믿다는 어때요? 믿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이럴 때면 같은 거 결합해도요. 믿어 이렇게 쓰지 밀어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음이 붙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얘는 디귿이 바뀔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믿음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알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잘 봐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리을로 끝나죠. 그러면 이렇게 짝을 이룰 때 앞말이 리을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뭐가 바로 붙어요? 그렇죠. 미음이 바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이런 전미사가 붙을 때 미음이 바로 붙어서 암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를테면 음과 미음 둘 중에 하나가 붙을 때 앞말이 리을로 끝나면 미음이 그대로 붙어서 결과적으로 겹받침 뭐로 적게 된다는 거 리을 미음으로 적게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범주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고 그럼 보세요. 예를 들면 잘 만들다를 그죠? 만들다에 요 만들다를 음이나 미음 붙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이나 미음 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되죠. 잘 만듦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방금 했잖아요.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예를 들면 만들 해가지고요. 그죠? 지금 만들다의 어간이 리을로 끝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음과 미음 중에 뭐가 붙어야 돼요? 미음 붙어서 어떻게 적어야 되는 겁니까? 발음은 만듦 이렇게 되지만 표기 형태는요. 겹받침 리을 미음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그죠? 만두 직접 만듦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게 앞에 붙여놓은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적어놔서 그죠?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맛있는 가게인데 이거 보고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까지 제가 맞춤법 틀리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방금 원리 있잖아요. 그죠? 만들다에 만들에다가 미음 붙으면 만두 어떻게 해요? 잘 만듦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칼이 잘듦 어떻게 써야겠어요? 자, 기본형이 들다기 때문에 그러면
들다의 미음 붙어서 칼이 잘듬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자, 물론 이때는 뭐 전미사, 어미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음과 미음 짝 이룰 때 리을로 끝나는 말들은 바로 음 대신에 미음이 붙어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조금 전에 했던 리을걸, 리을개, 리을 능지하고요. 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부분까지 조금만 더 보죠. 자, 전미사가 붙어서 된말이 표기해가지고요. 이런 거죠. 우리 왜 명사 파생 전미사라는 게 1번이에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인데 이, 미음, 그 다음에 부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이와 희는요. 자, 명사, 부사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미음, 이, 희는요. 다른 어근에 널리 붙는 규칙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붙었을 때는 원형대로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털털이, 묶음, 그 다음에 살다의 살에다가 미음 붙으면 3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요. 실없이, 톡톡히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다른 어근에 널리 붙지 않는, 즉 불규칙적 전미사가 결합한 것들은 소리대로 적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지금 2번에 다양한 예가 나와 있는데 세로로 한번 볼게요. 귀머거리, 끄트머리, 넘어, 너무, 늙음악, 두루마리, 그 다음에 돌이켜라는 의미의 도로, 차다리는 도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개, 그 다음에 마중, 무덤, 야트막, 지푸라기 했을 때 잘못 적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요거 어근에 불규칙적 전미사가 결합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적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못 적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체크해 두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원리를 설명해 드린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원래는 끝이라는 어근에다가 음얼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건데 이 전미사는요. 끝 같은 이런 단어에만 결합합니다. 즉 널리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소리대로 끄트머리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문법 문제가 좀 복잡할 때는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걸 묻기도 했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여기까지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걸 물어볼 때도요. 포인트가 딱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무슨 불규칙적 전미사가 결합해서 소리대로 적은 파생어다 이런 것들 암기할 필요 없고요. 결론 제대로 적고 있다면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잘못 적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1.5 그죠? 기강법 할 때 기출로 강화하는 어법 할 때 그나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규칙하고 따로 정리해 드리니까요. 지금은 제가 안내 드리는 포인트에만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맞춤법 앞부분 들어갔어요. 자, 10강은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11강에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